자,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암기할 때는 물신형 성공기 이랍니다. 자, 물적 편성적이다.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물건별로 편성합니다. 물적 편성이다. 자, 지금 여기 신정동에 신정동 10번지, 11번지, 12번지 3개 물건이 있어요. 자, 지금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소유라고 해서 요 세 필지를 한 사람 소유라고 해서 등기부를 하나로 만드느냐, 한 사람 소유더라도 각각 등기부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별로 편성해요? 물건별로 편성해요? 물건별로 편성합니다. 물건별로 편성한다. 이거 물적 편성주의. 그럼 뭡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물건마다 등기부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한 개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같은 말입니다. 자, 등기를 하고 싶으면 저기서 봅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자, 등기소에 들어앉아있는 등기관이 갑이 을한테 팔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귀신입니까 알게? 모르지. 모르니까 당연히 등기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뭐 해달라고요? 신청해달라고. 신청주의. 당연히 신청할 때는 갑 혼자 할까요? 을 혼자 할까요? 둘이 같이 할까요? 같이 하는 걸 유식하게 말해 공동신청이라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자, 신청을 하면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해주느냐? 안 그래요. 자, 갑과 을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검토하는 걸 유식하게 심사한다 그래? 심사하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합니다. 자, 형식적 심사를 한단 말은 실체관 계 진짜 갑과 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여기까지는 등기관이 못 따져요. 못 따지고 오로지 서류만 가지고 따집니다. 서류만 가지고 따진다고? 자, 형식적 심사다. 자, 요건이 요 세 가지 나와서 성립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이 나오는데 우리의 등기는 대부분이 요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다. 자, 공신력은 부정한다. 민법을 공부할 때는 공신의 원칙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신력이 뭐냐? 공신력. 공시가 뭔데? 부동산의 공시방법이 뭔데? 등기. 그래, 등기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 부동산 공부하니까. 등기를 신뢰한 자. 자, 신뢰한 자가 뭔데? 믿은 사람.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를 할 것이냐, 보호를 하지 않을 것이냐. 보호를 하면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공신력을 부정한다 그래요. 우리는 등기를 믿은 사람 보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 법률행위 매매를 하고 등기를 했으면 그때는 을이 소유권이 넘어가요. 맞아요? 근데 매매가 없어. 매매가 없이 매매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몄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갔어. 그러면 등기는 을한테 넘어가서 지금 현재 요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매매 계약도 있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가요. 매매 계약 플러스 등기까지 두 개 다 있어야 소유권이 가는데, 얘는 등기는 같지만 매매가 있어서 없어서? 없었으면 소유권 안 갑니다. 등기는 을한테 가도 소유자는 계속 갑이에요. 갑이라고? 갑이라고! 뭐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 쳐다봅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자, 요래 됐으면 을이 그대로 가졌을까요? 바로 팔았을까요? 살롱 구해놓고 이랬다니까 지금. 병한테 팔았어. 병은 오로지 요런 관계도 모르고 을의 뭐만 믿고 샀어? 등기만 믿고 샀어. 요 을의 등기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등기 믿은 사람이 누군데? 갑, 을, 병 중에? 병이지.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 소유권을 갑한테 줄 거냐 병한테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등기를 믿는 사람 보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요 사람한테 안 주고 요 사람한테 계속 등기를 줍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아닌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위조가 아니고 둘이 짜고 했을 때, 통정의 표시일 때, 민법 108조일 때는 그때는 둘이 짜고 한 놈이니까 요 놈도 나쁜 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때는 요리를 주겠다고. 모르고 샀을 때는. 이거는 통정의 표시일 때는 병이 선의 때 보호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는 위조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갑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이때는 병한테 안 주고 갑한테 준다고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럼 요 등기를 믿은 사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100% 내 집이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 오로지 등기 믿고 산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물론 민법 공부하면 등기부 시효취득 제도라는 게 있어서 물론 요 병이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위조된 지가 10년이 안 됐다. 그럼 소송하면 나는 무조건 져요. 뭐 등 뺏긴다고. 그러면 또 그러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막 크게 불안 안 해도 돼. 자, 어쨌든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부정한다고.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등기를 믿은 사람은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갑이 보호가 된다고? 이게 진정한 소유자예요.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지만 거래 안전은 기하할까요? 해칠까요? 요거는 거래가 있어서 없어서? 없었지. 거래는 여기 있어서 이 거래를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공신력을 부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지만 거래 안전은 해친다. 여기 표현합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시오? 네.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알아듣지. 자, 기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타에 만약에 등기를 하는 등기관이 자기가 등기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국민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국민이 지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등기관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관한테 물려야 되겠지만 등기관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일단 누가 먼저 배상해준다?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줘요. 그걸 국가배상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원화 되어 있다. 교재를 보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자, 우리 등기는 사법부에서 관장합니다. 등기소가 당연히 사법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관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물적 편성주의. 이원화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4번 신청주의.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5번 형식적 심사주의. 서류심사만 한다.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일일이 낱낱이 장글씨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꼭 읽어봐야 되는 거는 저 뒤에 가서 읽어볼 거 많으니까 앞에 그거 원래 여러분들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앞쪽만 새까맣게 쳐다보다가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은 저 뒤에 나오는데 뒤에는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가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뜻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신력은 불인정한다, 부정한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주의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밑줄 치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때는 일단 국가가 배상한다는 제도. 자, 이때 국가배상주의에 관한 국가배상에 관한 요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국가배상법 2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됐다니까. 이거 우리 알아서 뭐 하는데 나중에 중개하는데 도움 돼 안 돼? 아무 관계없어. 부동산 등기법인지 국가배상법인지 그게 뭐 중요해 그게. 근데 시험에 낸다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는 자격증 주기 위해서요? 안 주기 위해서요? 그거는 안 주기 위해서 치니까 이런 걸 내지. 자,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서 맞다 틀리다? 또 뭐라카니 못 알아들었지? 틀려.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있는 규정이라고. 에이씨. 자, 2번. 자, 이때 국가가 일단 배상을 하고 나면 등기관한테 물려야 되겠죠? 물리는 걸 유식하게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자, 이때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밑줄 치고요. 자, 국가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인데 구상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등기관이 업무 처리할 때요, 조금 잘못했는데 전부 다 물리겠다. 그러면 등기관이 불안해서 일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니까 구상권 행사할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자가 어디에 붙었는지 잘 보고 찍으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점. 자, 문제점은 그 밑에 2번에 이원화 되어 있다. 자, 토지를 공시할 때
지적에서도 공시하고 등기에서도 공시하고, 그리고 또 토지와 건물도 별도로 등기를 함에 따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자, 뭐 대충 그런 것들이 있다. 넘어갑니다. 등기의 종류. 이제 등기를 이제 분류를 해보겠다. 분류. 이걸 알아가 우리가 뭐 한다고 이거. 쓸데없는 학자놈들이 말이지 그 말해놓은 걸 갖다 그 또 시험에 낸 놈도 있고. 에이 더러운 인간들. 자 봅시다. 157페이지. 자 등기를 분류할 때는 그 파란색 1번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죠. 그 다음 밑에 갑구 을거는 뭐요? 권리에 관한 등기지. 그거라고 그거 바보 아니면 다 알지. 근데 이걸 또 시험에 내놓으면 또 틀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어이구. 표제부 등기를 말이렇게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뒤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이렇게 갑구 을구 등기. 넘어갑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 요거는 이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강론에 가서 등기의 종류를 쭉 공부를 하는데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 기입 등기. 자 우리 교재 보면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물을 맨 처음 먼저 신축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래요. 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등기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등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등기 원인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기입등기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예요. 이게 모든 등기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요걸 기입등기라고 그럽니다. 접수가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뭡니다. 다음 중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입등기가 아닌 것은 기입등기가 아닌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은 틀림없이 맨 끝에 있습니다. 못 들어도 맨 끝에 그 이야기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어나잖아요. 소유권 이전뿐만이 아니고 이전 등기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기입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방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 요것도 기입 등기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답입니다. 접수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요거는 기입 등기입니다. 자, 변경 등기. 자, 그럼 기입 등기가 돼 있어 이게. 요 기입 등기가 돼 있다고. 돼 있던 게 요게 일부가 조금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바뀌어? 2층짜리 건물이었지? 한 층을 더 증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3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것도 변경 등기. 요걸 유식하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지금 을이 이름을 갖다가 을다시로 바꿔요. 나중에 바꾼다. 개명을 했다고. 이것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고 사람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권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중에 일부가 바뀌어. 이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네? 자, 1억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돈을 추가로 조금 더 빌리고요. 1억 5천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지? 5천만 원 갖다 갖고 5천원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걸 권리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그럼 몇 가지 나와?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강론 가면 다 공부할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러면 변경이라는 말은 일부가 나중에 바뀌는 게 변경이에요. 맞죠? 그래서 봅니다.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 그 등기 일부가 후발적으로 그 표시하시고 경정. 요때 경은요 다시 경 고칠 경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고친다. 잘못됐기 때문에 고친다. 근데 전부가 잘못됐을 때는 말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정이란 말은 꽃이긴 꽃인데 전부겠어, 일부겠어? 그래서 일부가 원시적으로. 그 중간에 보니까 차고 또는 유래가 있어 원시적으로 그 일부가 이래 되죠. 원시적으로 일부가. 첫째 줄 끝에. 으이. 자,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 자, 등기에 대한 실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의 전부가. 그럼 이때 전부는 말소는 원시적이겠어, 후발적이겠어? 둘 다. 둘 다. 변경은 뭐요? 후발적. 맞아요? 경정은 뭐요? 원시적은. 그런데 오늘 이거는 둘 다 일부라고, 일부. 근데 전부가 되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무조건 말소예요. 원시적, 후발적 둘 다 적어 놓으라고. 그게 원시적, 후발적. 자, 봅니다. 아까 이게 닦았네. 얼로 서류를 위조했어요. 등기를 훔쳐갔어. 소유권은 갔어, 안 갔어?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뢰 등기를 그대로 놔둬야 돼? 다시 찾아가야 돼? 찾아가는 방법이 의뢰 등기를 말소하면 돼. 그럼 이때는 잘못된 게 나중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했어? 뭐 나중에 처음부터지. 처음부터 위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시적. 자, 여기서 돈을 1억 빌렸어요. 처음에 정상적으로 된 거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1억을 다 갚았어. 다 갚았어. 그럼 말소해야 되나, 이들? 이거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럼 원시적, 후발적 둘 다 들어갑니다. 말소는 원시적, 후발적 둘 다 들어가고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 자,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뭔가 말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복해 주겠지? 근데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거기다 밑줄 치고요. 왜 전부 또는 일부인지는 나중에 강론 가서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자, 멸실. 이때 멸실은 뭐가 문제냐? 권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문제예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져서 요 2층을 다 철거했어요. 아까 물건은 뭐가 물건이라며? 물건에 대한 권리라며? 물건이 있어야 권리가 나와요. 근데 물건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권리도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등기부가 필요하겠다, 필요 없겠다? 그래, 등기부를 없애는 요게 멸실 등기예요. 등기부를 없애는 걸 유식하게 등기부를 폐시한다 그럽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 행하는 등기다. 자, 부동산이 멸실되는 때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부를 폐시한다. 그래, 등기부를 폐시하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만 철거하고 1층은 남았어요. 그 등기부 없애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층을 1층으로 고쳐야 되겠네?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2층에서 1층으로 고치는 것도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밑에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 또 나올 겁니다. 발표하시고. 자, 등기하는 형식 또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한다는 말은 나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눠봤어. 그러면 뭘가 나눴냐고? 등기하는 방식이나 형식에 따라 나눴다고. 그럼 등기하는 방식이나 형식은 뭘 말하냐고? 이거는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저쪽에 순위 번호 보여 안 보여? 저 있어 없어? 있잖아요. 1, 2 앞에 적은가? 자, 순위 번호를 1, 2, 3 이렇게 부여하면 독립적인 순위 번호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걸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주로 주등기다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2010년, 2011년, 2012년 쭉 내려가면서 1, 2, 3, 4가 쭉 매겨질 거예요. 여기 2010년도 등기가 됐다. 2011년도 됐다. 여기 2012년도 됐습니다. 자, 4번까지 합시다. 2013년.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2014년도에 등기하면 5번이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요 2번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는 5번을 안 주고 2의 1, 2의 2 이렇게 등기하는 걸 부가해서 요 가에 붙이는 걸 요걸 가지번호라고 그래요. 가지를 쳤다. 그래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를 부기 등기라고 그래.
문제는 언제 부기등기를 하느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도 여기 출제가 됐죠. 올해 또 나옵니다. 한 문제로 나오던 지문 중에 들어가든 반드시 오늘 들어가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우리 교재는 저 뒤에 부기등기가 나옵니다. 자, 395페이지. 395페이지에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부기등기를 모르면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가요. 그만큼 부기등기가 계속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고 간다고? 꼭 보면 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봅시다. 자, 부기등기는 언제 하느냐? 원리는 이래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몇 개예요? 자, 소유권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요 부동산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니까, 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1, 2, 3, 4 여기 바로 순이라고요.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 소유권에 붙어 있는 게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 지상권 등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 개라고, 여러 개. 이건 한 개밖에 없지만 이거는 뭐라고? 여러 개. 자, 그럼 요대로 내가 등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대로. 자, 1번 저당권 설정을 해요. A 2010년. 요 2010년. 자, 2번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B 자, 2011년. 자, 3번에 또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자, C 2012년. 자, 4번에 또 요거 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자, D 2013년. 자, 전세권도 저당권은 2개 들어간 거 알 겁니다. 전세권도 범위만 다르면, 자, 2011년에 B가 요 1층에 전세권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D가 2013년에 2층에 전세권 설정하고,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거든. 그러면 어쨌든 용익물권은 농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들어가요. 범위만 다르면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요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이에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거든. 그럼 요 소유권에 들어가니까 차례대로 이게 바로 순이라고, 순이. 자, 근데 그럼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1, 2, 3, 4로 쭉 넘어가면 돼. 자, 근데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처음에 전세권 설정 당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있다. 거기 민법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자, 2번 전세권을 요거 봅니다. 2014년도에 B가 자기 전세권을 D한테, E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전세권 이전은 해야지. 맞아요? 그럼 봅니다. 이때 E가 등기하는 시점은 2014년이에요. 14년이더라도 요 5번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2번이 그대로 가야지. 2번이 그대로 가. 그럼 전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살아있다고. 살아있고 사람이 B에서 D로 바뀐다고. 그럼 요 2번 순위가 그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소유권에 바로 가지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등기로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여기거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하나의 부동산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걸 할 때는 어느 부동산에 어느 권리에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순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부기등기를 해요. 그래서 유식하게 표현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이 글에 봤을 때 소유권에서 처음 가지를 치면 주등기, 가지를 한번 더 치면 부기등기예요. 자, 그럼 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어디에 간지를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소유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예요. 전세권 이외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면 이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 맞아요?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가면 뭐요?
주등기. 전세권 저당권에도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세권 저당권에 가압류하면 부기등기. 이걸 처분제한 등기라고 그럽니다. 가압류를 처분제한 등기라고 그래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인데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고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위에 갖다 붙는 게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등기는 부기등기.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갑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7개, 6개, 7개 돼요. 자, 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요게 매매되면 매도인 누구요? 갑. 매수인 누구? 을. 이렇게 돼 있겠지? 자, 그럼 이거는 매매니까 매매 계약서라고. 매매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이 요거 나와요.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기야 봤겠지? 어떻게 봤어요? 별로 봤지만. 메뉴에 뭐가 나와요? 메뉴에 매매 계약서 메뉴에 매매 계약서 이거 말고 그 밑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어떤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뭘 지급할?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요거 물건이 나와야 돼. 부동산 표시. 그 밑에 대금. 이건데 매매대금.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와. 요게 요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쭉 내려오면요. 요 특약을 적는 난이 있어. 특약. 요 특약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안 합니다. 요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약은 둘이만 해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3월달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3월 말일날 하기로 하고 잔금은 일주일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둘이 합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국민들에게 알리면 뭐 하겠냐고. 그런 거 등기하면 안 돼. 등기하려면 바로 각하해요. 그건 안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한 특약들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특약이 있어요. 그런 특약들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특약이 여러분들 민법 공부가 조금 됐다고 치고 아직 안 된 분은 조금 있으면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환매 특약. 환매! 다시 되돌려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분할이 원칙인데 몇 년 기간 정해서 5년 기간 정해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그걸 유식하게 불분할 특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분 사가는 사람은 불분할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 돼? 알고 사니까 그걸 공시를 한다고요.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권리 소멸 특약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특약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특약 사항들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다. 요걸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요 특약은 요 주된 계약에 항상 붙어 다녀야 되니까 요게 2번이었다면 요거는 갖다 붙여서 2의 1 이렇게 해요. 각종 특약 등기. 각종 특약 등기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럼 봅니다. 요 B가 자기 이름을 B-로 개명했어요. 몇 년도 했냐? 2015년도 했다고. 2015년도에 어때? 2015년도 B가 B-로 이름을 개명하면 등기는 4번보다 뒤에 하잖아요. 그렇다고 5번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지. 2번이 그대로 가야 돼. 그럼 뭐요? 2의 1 이렇게 해요. 요걸 유식하게 아까 무슨 등기라고 했어? 부기등기인데 요 이름 등기 이름이 이름 바꾸는 등기 이름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꾸 들어서 자꾸 이제 굳혀야 돼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다. 요번에 요까지 합니다. 나중에 강론 나올 때마다 요게 부기등기다. 일단 부기등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요 효력에 따른 분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다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자, 등기 종류까지 했고요. 5번째 등기 사항입니다.
내가 이걸 안 닦고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뭘 공부했는지 좀 머리에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있어요? 생각 있구나. 자, 자, 등기라 하면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관계를 전산정보 처리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한 그 자체다. 자, 등기의 기능은 요 등기가 있음으로 해서 물건을 국민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있다. 했습니까? 매매를 했을 때는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 상속이 됐을 때는 등기를 해야 팔아무니까 처분 요건. 자, 그 다음에 채권은 대항 요건. 그거 나왔어요? 우리 등기의 특징. 물신형 성공기.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자, 등기의 종류. 등기하는 대상에 따라서 표제부 등기, 표시 등기, 권리 등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기억납니까? 병행 등기, 경영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했죠? 그 다음 방금 했던 거. 방식이나 형식에 따라서 주 등기, 부기 등기. 여기까지 했어. 자,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이 뭐냐?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등기사항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요 내용들을 증명해준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자, 그럼 뭡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물건이지, 물건. 갑구 얼구에 기록되는 거는 권리. 그럼 등기사항 그러면 그렇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것은 뭐? 물건이겠지, 물건. 갑구 얼구는 권리. 이걸 공부한다고 여기. 그러면 우리 등기하는 물건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하는 물건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물론 선박도 등기하고 임목도 다 등기해요. 그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 규정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는 취급해야 안 해? 안 해. 그런 거 굳이 안 해. 우리 오로지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등기되는 토지, 등기되는 건물.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자, 교재로 봅니다. 자, 161페이지. 총설 볼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등기되어야 할 물건, 부동산. 1번 현행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뭐만?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토지.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거는 다른 건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그 구질구질한 거, 토지의 개수는 뭐 단위로 할까요? 필지 단위입니다. 토지의 개수는 뭐라고요? 필지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는. 네? 자, 그 밑에, 맨 밑에 길잡이 봅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하천법 지용을 받는 하천은 이는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은 등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는 뭐만 하면 돼? 하천만 하면 돼. 하천 지금은 등기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등기 못하는 게. 그게 고단 페이지. 하천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용 수익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용익에 관한 권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단 페이지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자, 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없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 자, 건물로 등기가 되려면 건물의 형체를 갖춰야 돼요. 예? 그럼 뭐, 어느 정도 갖춰야 건물의 형체를 갖춘 거냐? 일단 지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벽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다 갖춰야 돼. 우리 공법 시간에 말하는 건축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 공법 시간에 말하는 건축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거 요걸 만들 때도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뭐요? 무효가 돼, 무효가. 출거당한다니까? 그런데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려면 100이 없으면요, 이 소유권 범위를 못 정해요. 지붕 끝을 하겠다. 뭐, 지구에서 1cm, 뭐 1m 안을 하겠다. 그 말이 안 된다고. 벽이 있어야 소유권의 범위가 돼요. 그래서 벽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뭐,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다 갖춰야 되고, 당연히 등기도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또 등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토지에 정착돼야 돼. 우리 교재가 나오죠? 토지 정착돼야 돼.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요, 정착성이 없이 바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럼 국민들에게 이걸 건물입니다 하면서 공시를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그럼 안 되겠지? 정착성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외기분단성이란 말이 나와요. 외기분단성이 뭐냐면 주벽이에요. 벽이 있어야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용도성. 요 용도성이 다른 말로 하면 계속성이에요. 모델하우스 잘 지어요, 안 지어요? 잘 지었지? 어떻게 잘 지어? 억바이 잘 지어놨지. 잘 지어놨는데 그거는 건물이라고 등기를 딱 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분양이 딱 끝나오니까 떠덮이고 없더라고요. 등기해주겠어, 못 해주겠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요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봅니다. 옛날에는 축사는 등기를 안 해줬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는 등기를 안 해요. 왜 못했느냐? 축사는 소를 키우는 우사는 벽을 쌓지 않기 때문에 벽을 쌓게 되면 소들이 질병을 많이 한대요. 돈사는요, 돼지 키우는 돈사는 어차피 벽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했어요. 근데 우사는 벽을 없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줬는데, 자,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를 좀 하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등기를 해줍니다. 개방형 축사도 지금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출제도 됐고요. 그거 한다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밑에 박스에 등기 대상의 물건과 권리. 요게 심심찮게 지문에 나옵니다. 요번에는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등기 사항인 물건. 방금 하천. 됩니다. 단, 용익권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됩니다. 국도, 지방도, 사도 다 등기돼요. 자, 그 다음에 방조제, 유류장대가 사이로 다 돼요.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자, 그러면 과연 토지 아니면 건물이라 해야 되는데, 자, 유리온실 이걸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옛날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화해 꼭 키우는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등기해 줍니다. 지금 해준다고요? 네. 자, 그 다음 5번 경량 철골소, 경량 패널 지붕 동그라미 치시고, 패널 지붕 건축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그냥 컨테이너 건물은 안 돼요. 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냉난방을 위해서 조적조 벽돌을 가해 쌓았고요, 위에 지붕까지 이었어요. 그럼 등기해 줍니다. 해준다고?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옆에 5번 봅니다. 옆에 5번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해놨죠? 그거는 지붕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지붕이란 말이 있어야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컨테이너 등기하면 뭐네? 그 밑에 바로 5번 바로 밑에 못하죠? 못하는데 조적조란 말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란 말이 있으면 합니다. 접수가 됐죠? 그걸로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좌측으로 넘어가서 6번. 자, 구분 건물 아파트 중에서 구분 건물은 전유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조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공용이 뭔데? 같이 쓰는 거. 복도, 계단 이거는 등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노인정 관리실 이걸 말해요. 그건 등기를 합니다. 표제 보면 되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구분 건물이 부속 건물 기타 이런 것들이 쭉 등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못하는 것 1번 공유수면화. 이는 바다예요. 바다는 등기가 안 돼요. 등록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됩니다. 자, 2번 터널, 교량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토지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등기 못합니다.
3번 가설 건축물. 아까 뭐라 했어? 못 들어왔어? 못 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방조제는 등기를 해요. 그 옆에 방조제는 등기를 하는데 방조제 부대 시설들은 등기 못 해요. 자, 5번 6번 했고요. 7번 주유소 캐노피. 자, 주유소에 가면 비 안 맞으라고 위에 지붕 있죠? 그거는 지붕도 있고 기둥은 있지만 주벽이 있어 없어? 없어서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왔던 게 그 뭐야? 맨 끝에 10번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에 해안 저면에 있는 안반이 앵커로 고정되어 있는 배 유조선. 저 배를 갖다가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호텔도 만들고요. 또 뭡니까 그게 그 발음도 안 되네. 레스토랑 그런 것들은 등기를 못 해요. 밑에 줄만 끊어지면 바로 떠내려가기 때문에요. 저 해운대에 그 전에 그 레스토랑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바가지 팍 썼지만 어쨌든 그게 매미 태풍 때 떠내려가 본다고요. 그래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배 유조 앵커로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동대네요. 산 위에 있는 배 그거는 등기합니까? 그거는 배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배처럼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고. 자, 그 다음 165페이지. 자, 등기할 사항의 권리.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 요거 했다고, 요거.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표제부에 등기되는 거예요. 표제부. 자, 갑구에 등기하는 게 뭐라 했어? 소유권이라며? 을구에 등기하는 게 뭐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며? 자, 그래서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자,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임차권. 요 8가지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등기할 때는 법정 절차에 따라 하라면 법정이 뭔데? 법정. 법이 정한 대로 하라고. 법이 정한 대로. 그러면 법에서 말도 없는 유치권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물론 요게 저 국회에 유치권은 공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유권이나 다른 저당권 같은 거는 공시하는 방법이 등기거든. 근데 유치권은 공시하는 방법이 뭔데? 내가 유치권자다 알리는 방법이 등기가 아니고 점유예요. 가서 들어누워 있어야 돼. 들어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속으로 그런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까? 되는데 가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네. 불편하지. 그러니까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면서 법에 지금 국회 그 안은 올라가 있어요. 법률안이 올라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인간들이 저거 밖으로 싸움하고 바쁘지. 그거 지금 처리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유치권 등기 못 합니다. 점유권 등기 못 하죠? 분묘기지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등기 못 합니다. 주의 토지 토행권 등기 못 하고요.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등기 못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어떨 때 등기를 하라 그러냐 하면 요 권리를 보존할 때, 설정할 때, 이전할 때, 변경할 때, 처분 제한을 할 때, 그 다음에 소멸할 때, 이때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건 알고 따라오라고. 지금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권리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등기라고. 그럼 이런 권리가 있을 때 언제 등기하냐고. 요 권리를 말돼요. 보존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출할 때 그 등기 이름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제출하면 등기 이름을 하고 보존.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하면 설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민법 공부하면요. 맨 앞에 성계는 이전적 성계가 있고 설정적 성계가 있다. 이게 이전, 이게 설정이에요. 이전은 100%가 다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전이고 설정은 50%만 넘어가는 게 설정이에요. 자, 갑의 부동산에 A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하면 소유권은 계속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 중에 일부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요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쪽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을 제출하면 뭐요? 보존. 다른 것들을 제출하는 것은 소유권에서 일부를 가져가니까 뭐 이렇게 설정이라 그래요. 자, 이제는 100%다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소유권 반만 줘요? 다 줘요? 이거 이전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설정만 있을까요? 전세권도 이전도 있을까요? 이전도 있어요. 소유권에서 반만 사용 수익하는 걸 가져가면 맨 처음 소유권을 전세권 설정하니까 전세권 설정이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몽땅 B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서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이전. 그래 설정은 50%, 이전은 100% 합니다. 자, 변경은 아까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일부가 전부가? 일부가 원시적으로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요때 변경에는 변경도 들어가고 경정도 들어가요. 광의의 변경 속에 변경이 있고 경정이 있어요. 같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소멸은 아까 말소하는 거. 말소? 전부를 없애는 거? 말소. 여기 소멸이. 그럼 처분 제한이 뭐냐? 처분이 제한된다고. 처분이 제한돼? 마음대로 처분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저 뒤에 거 살 거니까 일단 처분 제한 등기라 그러면 압류 일단 암기를 좀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요새 경매 신청 등기라고 말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럼 봅니다. 내 부동산에 이런 등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팔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은 돼요. 만약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처분 금지 등기라 그러겠지. 처분은 되긴 되는데 처분이 잘 돼야 잘 안 돼. 잘 안 돼요. 물론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닌데 일단 개념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를 말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이게 처분 제한 등기다. 일단 머리 좀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168페이지, 169페이지는 이런 민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107페이지. 자, 이제 6번. 6번. 나중에요. 쉬는 시간에 밖에 무조건 쫓아나가지 말고요. 요거는 뭐가 나왔다, 요거 뭐가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긴 뭐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하지. 자, 등기 효력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등기를 분류할 때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왔어. 기억납니까? 기억해요? 안 하고 넘어가 버렸겠다만. 자,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를 하면 나는 분류가 나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눴다고 지금. 뭐에 따라 나눈다고? 효력. 무슨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을 말해요. 자, 등기함에 따라 물권 변동이 바로 일어나는 게 있고 등기를 하긴 했는데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바로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이런 등기를 물권 변동이 종국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종국 등기 또는 민법에서는 본등기라 그래요. 본등기 많이 들어봤죠? 네. 자, 그런데 아직 가등기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은 갑의 부동산에 A가 가등기를 합니다. 2010년도에. 자, 일단 가등기를 해서 가등기 나중에 저 끝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가등기를 해서 등기를 한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짧은 정도 똥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등기는 넘기때 이 가등기는 등기를 하긴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계속 갑이에요. 요 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예비등기라 그래요. 자, 예비등기 대표가 뭘까요? 가등기예요. 등기는 등기 때 무슨 등기라고? 가짜등기라고. 가짜등기. 앞에 가짜 붙는 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를 해가지고 저는 바로 경매 붙여 못 붙여? 못 붙여요? 일단 가짜로 압류한다.
가짜로 압류한다. 가짜로 이제 처분을 제안해놓고 나중에 본안 판결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자기가 처분할 수가 있어요. 앞에 가짜 분등 여기 예비 등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물권 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자, 교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종목 등기 효력. 종목 등기가 다른 말로 뭐라 했어? 본등기. 자, 물권 변동의 효력.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고 민법 총시에서는 권리 변동이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이고 다 같은 겁니다. 자, 대항력. 아까 임차권을 등기해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니까 제3적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력이 생긴다. 접수가 됐죠? 우리 시험에는 3번이 나옵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게 또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릴 거. 칠판은 닦지 마시고, 닦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똥차게 쉬는 시간 되는 걸 어찌 그리 잘합니까? 딱 눈초리가 딱 달라 벌써. 잠시만 쉬었답니다.